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가는 최고점 대비 무려 80% 이상 폭락했는데 정작 그 회사가 가진 기술은 전 세계 네로라 하는 명문대랑 연구소들이 서로 못 구해서 안달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 바로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혁신 기술을 가졌지만 동시에 잔혹한 주가 하락을 겪고 있는 두 얼굴의 기업이죠. 이 회사의 진짜 가치, 과연 어디쯤 있을까요? 이번 핵심 정리에서는 복잡한 과학기술 이야기부터 재무적인 턴어라운드 전망까지 아주 명쾌하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 몸속에 들어간 신약이 암세포랑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그것도 눈앞에서 지켜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약물이 혈관을 타고 싹 이동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제약산업의 판도를 통째로 바꿀 엄청난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볼 내용 핵심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신약 개발의 새로운 눈부터 시작해서 올인원 생체 현미경 혁신, 주가 폭락의 원인이었던 오버행 이슈, 2020년 턴어라운드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투자 리스크와 미래 가치까지 쭉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새로운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 검사한다고 하잖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은 실험 동물을 희생시킨 다음에 장기를 꺼내서 관찰합니다. 한마디로 멈춰 있는 죽은 조직을 보는 거죠. 사진 한 장 딱 찍고 마는 거니까 특정 시점에 단면적인 정보밖에 못 얻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 IBM은 차원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생체 내부에서 세포들이 꾸물꾸물 움직이는 걸 실시간 동영상으로 포착해내거든요. 왜 그동안 수많은 신약 임상시험이 실패로 끝났는지 아시나요? 바로 살아있는 환경에서의 약물 반응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죽은 조직 사진과 살아있는 세포 동영상, 이 엄청난 차이가 바로 핵심입니다. 그럼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감히 해자라고 부르는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복잡해 보이는 물리학 공식이 하나 떴는데요. 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낮은 두 개의 레이저 빛을 동시에 쏴서 신호를 만드는 이광자 기술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빛이 퍼지는 걸 쫙 줄여주니까 조직 아주 깊숙한 곳까지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세포에 주는 데미지, 즉 광독성이 확 줄어들어서 세포를 상하게 하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엄청난 혁신 아닌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회사가 하드웨어 기계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그냥 뚫어버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적은 빛만 들어가도 AI가 알아서 자기 지도 학습을 돌려서 지글지글한 노이즈를 싹 다 지우고 깨끗한 4K 화질을 뽑아냅니다. 세포 스트레스를 완전히 줄여주죠. 게다가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심장은 콩닥콩닥 뛰고 폐는 계속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이 흔들리는 걸 어떻게 찍냐고요? GPU 가속을 활용한 실시간 움직임 보정 기술로 흔들림을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 완전 환상의 콤비죠? 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하나. 이 회사 그냥 기계 하나 잘 만들어 놓고 우려먹는 원히트 원더가 아닙니다. 표를 보시면 라인업이 쫙 깔려 있죠. 공초점 방식의 C3부터 앞서 말씀드린 이광자 방식 M3, 이 둘을 합친 끝판왕 듀얼 모드 CM3는 물론이고요. 연구실 좁은 곳을 위한 소형화 모델에 토끼나 페루처럼 덩치 좀 있는 동물을 관찰하는 최신 FS 모델까지 고객 주머니 사정이랑 연구 목적에 맞춰서 딱딱 골라 쓸 수 있게 완벽한 맞춤형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회사 뒤로 엄청난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ESG 트렌드, 동물 실험, 3R 정책인데요. 실험 동물 수를 줄이고 리듀스, 고통은 완화하고 리파인, 가능하면 대체하자, 리플레이스는 전 세계적인 약속이죠. 근데 이 생체 현미경을 쓰면요, 동물 한 마리만 가지고도 시간에 따라 어떻게 약이 퍼지는지 계속 지켜볼 수 있어요. 희생되는 동물 수는 확 줄이면서 오히려 데이터 정확도는 훨씬 올라가는 거죠.
윤리도 지키고 연구 성과도 높이고 진짜 일석이조의 완벽한 기술입니다. 좋습니다. 기술 훌륭하고 트렌드 딱 맞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 저 모양이냐? 제일 궁금하신 내용이죠. 세 번째 파트, 바로 그 시장의 괴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상장 직후 차트 흐름 한번 보실까요? 진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공모가 10,000원으로 시작해서 장중에 20,000원을 훌쩍 넘길 때만 해도 환호성이 터졌죠. 근데 한두 달 만에 보호 예수 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주가가 말 그대로 수직 낙하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진 3,000원대 부근에서 힘겹게 바닥을 다지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에는 이 차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상장 당시의 주주 구성 문제,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벤처금융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 지분이 무려 50.8%였는데 얘네들이 단기에 팔 수 있는 물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기술이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이 엄청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오버행 쇼크를 맞은 거죠. 아주 굵은 소나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시장 분석에 따르면 지금은 이 엄청난 물량 부담이 대부분 해소된 상태라고 하네요. 주가가 워낙 빠져서 불안하신 분들 많을 텐데 화면 우측에 이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회사 금고 사정은 아주 빵빵합니다. 지금 당장은 영업 손실을 내고 있지만 무려 230억 원이라는 넉넉한 현금을 쥐고 있거든요. 반면에 부채 비율은 고작 11%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흑자 날 때까지 굳건히 버텨낼 수 있는 체력, 소위 데스밸리를 무사히 건널 맷집은 아주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체력도 되겠다, 수급 꼬인 것도 풀렸겠다. 언제쯤 흑자가 날까요? 네 번째 파트, 2026년 턴어라운드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2025년 분기별 실적 예상치를 보면 아주 희망적인 신호가 잡힙니다. 1분기에 2억 원 하던 매출이 4분기쯤 되면 18억 원 수준으로 쭉쭉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매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유지비, 즉 고정비만 딱 넘어서는 순간 매출 성장분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초입에 이제 막 들어서고 있다는 걸 이 표가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증권가에서 2026년을 흑자 전환의 원년으로 콕 집는 이유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째로 스페인이나 미국 쪽 회사들이랑 맺어둔 공급 계약들이 조만간 실제 매출 통장에 꽂히기 시작할 거고요. 둘째로 레비티라는 엄청난 글로벌 장비 기업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뿌리는 OEM 매출도 곧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대신해주는 CRO 서비스가 아주 쏠쏠하게 크고 있어요. 이게 마진율이 엄청 좋거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수익성 턴어라운드의 핵심 열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투자 리스크와 미래 가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양면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꽃길만 쪼락 깔려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팩트들이 있죠. 먼저 거시적으로 관련 소스들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 때문에 미국 공공기관들이 장비 사는 걸 좀 미룰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미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지켜봐야겠죠. 또 칼 자이스 같이 이름만 대면 아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광학 기업들의 견제도 당연히 신경 써야 하고요. 무엇보다 장비 하나가 3억에서 6억씩 하는 고가다 보니까 이번 분기에 계약 도장을 찍냐 못 찍냐에 따라서 분기 실적 출렁임이 좀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적자인데 혹시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푹 잊으셔도 됩니다. 이 회사가 기술성장 기업 특례로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미달이나 계속사업 손실 같은 그런 까다로운 관리 종목 지정 요건들을 2029년까지 아주 안전하게 유예받습니다. 제도적인 안전망은 확실히 깔려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결국 주가가 얼마 갈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애널리스트들과 시장 데이터가 바라보는 타겟 가격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독한 오버행 수급 이슈가 싹 사라진 현 시점에서 해외 수주 공시만 잘 터져주면 단기적으로는 4,800원에서 5,000원 선까지 회복할 거란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약속대로 흑자 전환 딱 성공하고 글로벌 점유율 쫙쫙 늘려가면 중장기적으로는 7,000원 이상, 그러니까 제대로 된 펀더멘털 재평가 구간에 들어설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아이빔 테크놀로지 어떠셨나요? 상장 직후에 그 지독했던 성장통을 이겨내고 이제 진짜 실력으로 숫자를 증명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 윤리 기준은 점점 깐깐해지고 있고 신약 개발 현장에서는 살아있는 세포 단위의 초정밀 데이터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혁신적인 생체 현미경 기술이 미래의 제약산업을 장악할 궁극의 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핵심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기술과 투자가 만나는 이 흥미로운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오늘 시간이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